네, 현재 시간 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그리고 시장 이야기 긴급 진단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알아볼 상황실도 총 3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종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만나보시죠. 네, 원숭이 도창 비상사태, 미코바이오메드 저희가 조금 전에 리뷰를 했는데 또 이제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WHO가 결국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확진자가 15,000명이 넘었다면서요. 네.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비상사태를 선언했는지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관련주들을 봐야 될까요?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경각심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히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국제보건 관련된 쪽에서 좀 변화를 가져가야겠다라는 쪽에서 내리는 어떻게 보면 WHO에서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신종 인플루엔자 A, 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질병 억제를 위해서 연구와 자금 지원이 WHO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준비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일 수가 있겠죠.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를 또 생산해내고 거기서 또 이제 양산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일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보건 조치의 강력한 추진 이거는 좀 애매하죠. 이런 내용들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비상 사태로 들어간 질병이 3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코로나19, 두 번째로는 소아마비. 이번에 처음으로 또 원숭이 두창이 들어가서 이제 또 경각심은 좀 커진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국내 진단키트주 몇몇이 대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또 오늘 이런 뉴스에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딱 시작할 때부터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윗꼬리가 좀 다소 달렸거든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반영은 다 이 관련 테마주들에 반영이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 세계 현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피부로 와서 어떤 테마주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주변의 변화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1호 환자밖에 없었고요. 그것도 또 다 치료 끝나서 퇴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 좀 딴 얘기가 아닐까라는 관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각심은 있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는 쪽에서 주가는 좀 약한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뭐 진단기기나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반응은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특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믿고 맡겨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직 안 되는 상황들이 왜냐하면 지금 체외 진단 의료기기 관련된 여러 가지를 어떤 주력을 하고는 회사긴 하지만 이번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약 한 15종의 병원체 검출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특허가 갖고 있고 준비는 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정부가 요청하게 되면 이를 또 빠르게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확진이 커져야 요청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기본적인 물량 정도만 일단 갖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국내 확산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본격적인 이런 종목들의 시세 강화는 국내에서도 발병했는데 이게 조금 좀 확산되는 기조가 또 똑같이 나와야 여기서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주시는 하지만 주가는 그 다음에 뭐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그럼 지금 보유자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산이 아직까지 국내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주가만 움직였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국내 확산 소식까지 혹시나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 정도로 혹시 만약에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작은 물량 정도만 갖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고점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6,000대 이상에서는 고점에 돌파도 못하는 상황들이다라는 쪽에서 그 상태에서는 매도하는 전략들이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너무 심각하게 아직은 바라볼 때는 질병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또 안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주가와 관련된 질병의 수준은 그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오늘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그 외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더라고요. 최근에 저점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말했던 종목들마저 좀 내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오를 만큼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다른 살 게 많습니다. 이제 살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장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은 좀 한정돼 있는데 이쪽이 피난처로 들어갔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많이 빠졌던 종목들 다른 쪽에서 또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가만히 있겠느냐?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 제약바이오 쪽은 어떤 또 강한 변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피난처 역할 정도로만 이용을 했다라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주지만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네? 이런 섹터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 쪽에서 기존에 계속 언급드렸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나보타가 성과를 내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파이프라인도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케어젠 같은 케어젠이요.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혈당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계속 성과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보게 되면 나중에 충분히 성과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래도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쪽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한 단계 약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 또 눌림목대 제약바이오 쪽에 변화 나올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장 왜 상대적으로 부진할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또 살 게 많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미코바이오메드 첫 번째 상황실에서 다뤄봤고요. 두 번째 만나보시죠. 자회사 상장 절차의 카카오게임즈.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자회사인지, 이게 자금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나중에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요? 그냥 딱 한마디로 참 카카오스럽네요. 네, 이게 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인데 또 결국 나왔어요.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또 제발 좀 이러지 않았으면 했는데 예,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결국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중 상장 아니냐? 그러면 라이온 하트게임즈가 이번에 그렇게 지분 인수를 해서 100%까지 끌어들인 게 또 상장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한번 카카오 쪽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상장 시도했다가 또 문매를 여론에 맞다 보니까 지분을 또 다른 쪽으로 판다라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포기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까지 떡하니 들어갔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장하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잘 알려진 오딘의 개발사고, 그래서 이번에 몸값을 책정하다 보니까 4조 원대까지는 됐다고 합니다. 4조 원대. 예. 게임 하나 잘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평가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상대 평가했었을 때 저 위에 있는 블리자드라든가 이런 또 좀 밸류 높은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반대로 비교해 봤을 때 NC소프트 실적 얼마나 나오는지 다 아실 텐데 그게 NC소프트가 시총이 8조입니다. 그거에 버금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또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시총이 4조 원이 안 됩니다. 모 회사보다 더 높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딱 카카오 이야기 꺼내자마자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역시 카카오가 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하고는 아니었지만 카카오게임즈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우마무스메가 좀 흥행이 저조하다. 그리고 오딘도 약간 꺾이는 추세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게 또 오딘과 우마무스메 덕분이라고 하던데 이번에는요. 네, 지금 실적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회사가 그런
오명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도 물론 괜찮은데 이런 실적 가지고 주가가 끊임없이 또 우상향을 하겠느냐? 그리고 또 오딘도 그렇죠. 게임 나온 지 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게임 유저들이 계속 관심을 갖느냐? 약간 이탈이 계속 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는 초기에 관심은 상당히 보였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속 성장하기에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그 큐티 뭐 이런 약간 걸- 매니아층일 것이다. 그렇죠. 아. 네, 거기 한정적이라고 보게 되면 아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것이냐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약간 경마 시스템이 약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혹시나 이제 경쟁심을 유발하는 이런 게임 스타일이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은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780억대 이렇게 되면은 지난 분기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 좋은 수치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보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4조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좀 날카로워졌죠. 이런 거 가지고 실적은 어차피 또 새로운 게임이 계속 보강되지 않는 이상은 정체 하향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이런 식의 반응들 이거는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 관련된 쪽의 흐름으로 주가가 또 한번 레벨업 시도하는 이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승희님이요. 저희 승희님은 아니지만요. 승희님께서 카카오게임즈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지금 깜짝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실적을 한번 조금 더 두고 볼까? 아니 근데 자회사 상장한다고 하면 또 자금이 나뉘어지나?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지금 고민 안에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승희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중기 저항권 들어오게 되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가지고 차라리 또 여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IPO 철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호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또 하지 말랬는데 또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는 아마 한 54,500원 정도가 지금 중기적인 저항권에 다가서는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부분 근접했을 때는 기대감을 키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관점이 더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매도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목표 주가는 54,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NC소프트와 함께 한번 이번에 새로운 자회사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무증이 지나간 뒤 K옥션 이야기입니다. 무증 때문에 막 급등했던 K옥션이었는데 지금 그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6개월 락업 물량까지 나온다던데 오늘 그래서 급락이 깊은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사람이 또 확 변해버리죠. 네.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도 무증이 오늘 왜 이렇게 좀 센티멘탈하죠? 네. 무증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한때 또 뜨거운 테마 근데 나중에 다 보니까 무증 테마주들 그냥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거의 그렇게 비슷한 모습들이 들어가는데 게다가 이제 상장한 다음에 6개월 지나다 보니까 거의 락업 물량 풀렸다라는 쪽에서 지금 6개월 의무 보유예수 물량이 발행 주식 수의 3.28% 그리고 또 29만 7천 주 정도 되게 되면 꽤 많은 숫자죠. 지금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도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량이 풀린 거죠. 게다가 또 지금 공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00% 무상증자였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게 돼도 주가가 아주 뭐 완전하게 이번에 뭐 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락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또 완전히 많이 밀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담들이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무상증자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렸죠. 네. 아무것도 아니다. 시장이 약할 때 그냥 어느 정도 뭔가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쪽이다라고밖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게 되면 물 빠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식은 사랑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좀 센치하게 다가가시는데. 근데 K옥션이 물론 무중히 한번 급등을 만들어 놓고 휩쓸고 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뭐 일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가장 많은 매수 선호되는 그 지역마저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위축될 때 분명히 경매 시장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혹은 이쪽은 좀 오히려 반대로 방어력이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떻게 볼까요? 앵커님 지역이네요. 부동산 일타 지역이면. 오, 가고 싶어요. 이제 하여튼간 요즘 그렇죠. 네. 예, 부동산도 약간 흔들흔들하고 마지막 남은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마저도 금리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또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위축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한때는 금리 인상되고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쏠리게 되면은 금 같은 경우 오히려 시세가 강하게 났는데 금도 요즘에는 축 처져 있네요. 네,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오히려 디지털 금이라고 비트코인이 더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관점들이 많이 좀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게 된 상황들인데 근데 막상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 오프라인 경매를 했는데 낙찰 총액이 200억까지 늘어나면서 한 7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뉴스는 또 다른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의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 또나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소시민한테 해당이 안 되죠. 소시민이요? 네. 키가 작아서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익명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그 실물 자산들도 매매할 때마다 양도세를 내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약간 보유했다가 뭐 양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뭐 넘어갔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세금 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자들 쪽에서 이를 또 약간 예전에 무기명 채권 비슷하게 네. 이를 활용하는 경향들도 좀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있다란 쪽인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까지는 괜찮았어도 또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 부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K옥션 현재 구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상상인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특이했던 게 그 투자 의견을 어텐션으로 제시하더라고요. 어텐션 주의하자라는 건지 아니면 뭐 보자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K옥션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실까요? 어텐션은 네. 차렷 네. 그겁니다. 그럼 보자는 거예요? 뭐 조심하자는 거예요? 주가가 차렷식으로 쭉 밀리. 네. 지금 주가를 봤었을 때는 실망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가만히 있어도 무상증자 때문에 무운데 거기다가 또 주가까지 보유해서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또 추가적인 충격을 계속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근데 네.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더 안 빠지려고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한 1만 원대, 만 원대 부분 이상으로 좀 주가가 단기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정리하는 관점이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계속 더 커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순하게 기대할 요인만 가지고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관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 나왔던 어텐션이 약간 주목 관심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민수 대표님도 주목하실 거예요? 전 차렷하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